알뜰 교통카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관련 예산 수립 시점을 놓쳤다가 뒤늦게 예산을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직 해양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임금 일부를 알선 업자에게 빼앗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남군은 해당 국가의 계절 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신안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했던 일명 코인왕이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밀항을 도왔던 일당들도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알뜰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연말이 되면 늘 지자체들은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황당하게도 목포시는 관련 예산이 없다며 환급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자 뒤늦게 관련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승강장이 붐빕니다. 고물가 속에 매일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교통비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택시도 기본 요금이 4,800원이라서 택시 타는 것도 좀 무섭고.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뜰 교통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비와 지방비 5대5 부담입니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알뜰 교통카드 이용객은 전국적으로 1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이면 각 지자체들은 기존에 세웠던 환급금 예산을 다 소진해 지방비를 추가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가 11월 말 지방비 미확보로 알뜰 교통카드 환급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초중고생은 1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상황인데 알뜰 교통카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좀. 문제는 지난 9월 추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고도 목포시는 그냥 넘겼고 결국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메일이나 그쪽으로 사당에 준비를 해라.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메모하고 통일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지난해 말 추경 관련 예산을 세웠던 다른 시군과 대조적입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여기 최종대 문안이 맞냐. 일단은 요거로 저희도 정기 추경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목포시는 뒤늦게 다른 예산을 가져와 환급금 지급 불가가 아닌 지급 지연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동일 사업 내 동일 편성 그룹 내 예산은 서로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쓴 거죠. 목포시가 연말 알뜰 교통카드 환급금으로 세운 예산은 11월과 12월분 660여만 원. 관련 예산이 소액이기에 안일한 행정을 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이 공개됐지만 현직 해양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인도 위로 갑자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춘 겁니다. 변압기 주변에는 깨진 사이드미러 유리 등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잠자다가 집사람이 놀래서 나온 거다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운전자는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20대 손경.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다가오자 1km가량 차를 몰고 달아났다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많이 취했어요,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경찰 조사 결과 이 해양 경찰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의 안취 상태였습니다. 술에 좀 취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었어. 목포 해양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목포 해양 경찰서 소속 손경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일부 해양 경찰관의 잇따른 비위에 해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농촌 계절 근로자들이 임금 일부를 알선업자에게 빼앗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계절 근로자들은 해당 알선업자가 자신들의 급여 일부를 가로채고 여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약취 유인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고소인과 해당 알선업자를 불러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개인의 임금 갈취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국가의 계절 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11일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 상근 임원 등은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단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 국회의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고회, 집회 등에서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 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으며 오는 11일부터 출판 기념회나 정당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도 오는 29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도심 아파트들이 지은 지 오래되면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 때 대부분 옥상에 임시 통로를 두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를 만들 수 없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총 4개 동 승강기 18대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개 동 4개 라인은 라인별로 시간상 차등을 두고 승강기를 설치해 승강기 공사 때 주민들이 옥상을 통해 공사를 늦게 하는 승강기 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동 옥상은 경사진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어 주민들이 라인을 통해 다니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모든 라인에서 공사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공사 기간 20일 동안 계단으로만 다녀야 하는 주민들. 새 승강기를 위해서 이를 참아야 한다는 반응이 많지만 불편하기는 불편하지 뭐 물건도 못 갖고 시장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게 해야 맞지. 꼭대기인 14층을 비롯해 고층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장시간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다리가 근육이 빠져가지고 외출을 좀 줄인다거나 그랬지. 매일 저 동천에 저 끝에까지 갔다가 오면은 일부 주민은 공사를 멈추고 아파트와 시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순천시에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먼저 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시공사와 여러 각도로 옥상의 임시 통로 개설 등을 논의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자체적으로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설치 15년이 넘으면 노후 승강기로 분류하고 아파트마다 교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순천의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약 74%로 앞으로 승강기 교체를 둘러싼 불편과 갈등도 잦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달 말 신안회의상에서 밀항을 시도했던 가상자산 시세 조작범, 일명 코인왕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었는데요. 밀항을 도왔던 일당들도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인근 해상. 높은 파도 속에 5톤급 낚시 여선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기상이 악화되자 다시 전남 신안 홍도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구에 접안을 하자 바로 해경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백 남고 다 넘어오세요. 어선에는 가상자산 상장과 시세 조작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된 40대 남성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박 씨와 박 씨의 밀항을 도운 어선 선장 등 3명을 지난달 19일 검거했습니다.
또 밀양알선 총책인 60대 남성도 3주 만에 부산에서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밀양알선 총책은 박 씨로부터 밀양알선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을 경유해서 그 최종 목적지가 두바이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포해경은 밀양알선 총책을 대상으로 밀양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가 더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흥 관산 남초등학교 박유미 교장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아버지 장례비를 대신 내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유미 교장은 최근 다문화 가정 학생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고인을 무연고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왔을 뿐이라며 학생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강진 지역 출생아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1월 들어 7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달 말까지 14명이 더 출생할 예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출생아 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가는 강진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세까지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임신, 출산, 친화 정책에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군이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한평군은 55점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실적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00억 원을 들여 유기농 중심의 생산 기반 확충과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나섭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50억 원, 녹비 작물 종자 등 유기 농업 자재 지원 172억 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148억 원 등입니다.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51%인 35,417헥타르, 유기농 인증 면적은 22,856헥타르입니다.